안녕하세요. 원피스 도서관 원도입니다. 드디어 검은 수염이 왜 어둠어둠 열매에 목숨을 걸었는지 패신네타 떡밥이 공개되었습니다. 검은 수염의 행보는 단순한 야망만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치밀함과 깊은 지식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는 악마의 열매 도감을 통해 어둠어둠 열매의 존재와 형태를 정확히 알고 있었으며 그의 공식적인 취미는 역사 연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다는 만약 검은 수염이 해적이 아니었다면 고고학자가 되었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그가 세계의 비밀에 접근할 수 있는 특별한 수단을 가졌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지식의 원천으로 록스의 일지라는 이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작품 내에는 코즈키 오뎅이 자신의 항해 경험과 랍텔에서 알게 된 세계의 진실을 기록한 항해의 일지가 중요한 역할을 한 선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한 인물의 의지와 지식이 담긴 기록물이 후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록스 역시 자신의 지식을 일지에 남겼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록스는 세계 정부가 금기시하는 역사에 깊이 파고들었고 심지어 세계의 정점인 이무와 직접 대면하기까지 한 인물입니다. 그가 남긴 일지에는 이무의 정책, 마리조아 국보의 비밀, 악마의 열매의 본질, 그리고 세계 정복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등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록스의 일지야말로 검은 수염이 록스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고 그의 계획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실행에 옮길 수 있게 만든 계승의 핵심적인 매개체일 것입니다. 검은 수염이 단순히 우연히 록스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그의 후계자임을 자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증거들이 존재합니다. 가장 명백한 증거는 그의 해적선 이름입니다. 검은 수염 해적단의 기함은 샤벨 오브 지벡, 지벡의 칼날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검은 수염 스스로가 록스의 의지를 실행하는 칼날이자 도구임을 세상에 공표하는 것과 같습니다. 더 나아가 검은 수염은 자신의 본거지로 해적선 벌집을 선택했습니다. 이곳은 과거 지벡이 흰수염, 빅맘, 카이도 등 쟁쟁한 인물들을 모아 록스 해적단을 결성했던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검은 수염은 로키포트 사건을 통해 당시 섬의 지배자였던 왕직을 몰아내고 이곳을 차지했는데 이는 단순한 거점 확보를 넘어 록스의 세력이 시작된 바로 그곳에서 그의 유산을 재건하겠다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록스의 출발점에서 그의 못다 이룬 꿈을 이어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인 셈입니다. 이처럼 해적선의 이름과 본거지의 선택은 검은 수염이 록스의 역사를 깊이 인지하고 있으며 그의 계승자로서 자신을 명확히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어둠어둠 열매는 다른 자연계 열매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매우 특수한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무한한 인력을 통해 상대 능력자의 실체를 강제로 끌어당기고 접촉하는 동안 상대의 악마의 열매 능력을 완전히 무효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해루석이나 무장색 패기와는 차원이 다른 능력입니다. 무장색 패기가 능력자의 실체를 타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면 어둠어둠 열매는 능력 자체를 봉인하여 상대를 평범한 인간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 능력의 전략적 가치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세계 정부의 최고 전력인 해군 대장들은 대부분 강력한 자연계 능력자들입니다. 록스가 이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더 강한 파괴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둠어둠 열매는 이들의 절대적인 방어 능력을 무력화시키고 신과 같은 존재로 군림하는 천룡인과 그 정점인 이무가 만약 능력자라면 그들의 권능을 빼앗을 수 있는 유일한 대항마입니다. 이 열매는 단순한 전투용 도구가 아니라 세계 정부의 권력 구조 자체를 근본부터 붕괴시킬 수 있는 정치적, 전략적 병기인 셈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열매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자연계와 달리 공격을 흘려보내지 못하고 오히려 고통을 몇 배로 흡수합니다. 바로 이 약점 때문에 악마의 열매에 의존하지 않는 순수한 패기 강자인 가프와 로저가 록스의 하드 카운터가 될 수 있었다는 설득력 있는 설명이 가능해집니다. 결론적으로 록스는 갓벨리에서 자신의 최종 목표를 위한 핵심 열쇠였던 어둠어둠 열매를 손에 넣는 데 실패했고 그 결과 가프와 로저 연합에게 패배하여 몰락했습니다. 이 실패의 역사는 검은 수염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집념의 근원이 됩니다. 검은 수염은 흰 수염 해적단에서 수십 년간 자신의 야망을 숨긴 채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가 그토록 오랜 시간 기다린 단 하나의 이유는 동료 사치가 손에 넣은 어둠어둠 열매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이 열매를 얻기 위해 동료를 살해하는 금기를 저질렀고 이는 그에게 어둠어둠 열매가 단순한 강한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거대한 계획을 시작하기 위한
필수 전제 조건이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는 록스가 실패했던 바로 그 지점에서 그의 과업을 다시 시작하려 했던 것입니다. 검은 수염이 이 열매가 나를 선택했다고 말한 것은 록스의 꺾인 의지를 품은 열매의 영혼이 그의 정당한 후계자를 찾아왔다는 운명론적 선언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록스와 검은 수염, 그리고 그들과 적대했던 로저와 가프까지, 이들은 모두 이름의 D를 가진 D의 일족입니다. D의 일족은 작중에서 신이천적으로 불리며 스스로를 신이라 칭하는 천룡인과 그들이 만든 세계 정부에 본능적으로 대항하는 운명을 지닌 것으로 묘사됩니다. 하지만 D의 의지가 단일한 사상이나 목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갓벨리에서 D인 로저와 가프가 또 다른 D인 록스와 싸웠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합니다. D의 의지는 오히려 세계를 뒤흔드는 운명 그 자체이며 그 발현 방식은 개인의 가치관과 꿈에 따라 극명하게 갈립니다. 파괴와 지배의 D 인물인 록스와 티치는 개인의 야망과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세계를 혼돈에 빠뜨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며 모든 것 위에 군림하는 절대적인 지배를 추구합니다. 하지만 자유와 해방의 길을 가지고 있는 로저와 루피는 타인을 억압해서 해방시키고 동료들과 함께 웃으며 자유롭게 모험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세계의 지배자인 이무의 관점에서 보면 이 두 가지 길은 방식은 다르지만 모두 자신의 영원한 통치 체제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는 것이죠. 록스와 티치는 직접적인 반역과 파괴로, 루피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연대하게 만드는 해방의 힘으로 이무가 구축한 질서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원피스의 역사는 거대한 대립의 반복으로 그려집니다. 800년 전 공백의 100년 시기에는 이무와 조이보이라는 거대한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이보이의 의지와 능력을 계승한 루피가 등장하면서 이무와 루피라는 숙명적인 대결 구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800년 전에는 없었던 결정적인 변수가 추가되었습니다. 바로 록스의 의지를 계승한 티치입니다. 그는 이무의 적이지만 동시에 루피의 최종적인 라이벌이기도 합니다. 그는 질서와 해방, 그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제3의 극점인 혼돈과 야망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원피스의 최종 전쟁은 밀짚모자 대연합과 이무의 세계정부라는 단순한 선과 악의 이파전으로 전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이무와 루피 그리고 검은 수염이라는 세계의 거대한 의지가 충돌하는 3파전 구도가 될 것입니다. 록스, 이무, 검은 수염의 관계는 바로 이 거대한 삼각 구도를 예고하는 복선입니다. 록스는 과거에 패배한 혼돈을, 이무는 현재의 질서를, 검은 수염은 미래에 도전하는 새로운 혼돈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들 사이에서 루피의 자유가 어떤 방식으로 최종적인 승리를 쟁취할 것인지가 이야기의 결말을 결정짓는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루피의 마지막 상대가 검은 수염이냐 이무냐?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아직도 루피의 마지막 상대가 검은 수염인지 이무인지 논쟁이 너무 많고 누가 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건 역시 사실이지만 저는 검은 수염이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다가 이제까지 수십 년간 빌드업해온 스토리 역시 검은 수염을 지목하고 있다고 보이는 건 저뿐만인가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없게 보셨거나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랑한다고요.